Boy, we've come a long way. You know, in the old days, there were no lights, no heat, no creature comforts. Just creatures. Everyone comfy? No, sir. Not at all. Nowadays, you just plug everything into your car. You got lights, heat. We are out of pesto. I'll make a run. Hey, everybody comfy? No. Okie doke. 우리 시대 가장 진화한 전기차, 양방향 충전에 완전히 새로운 현대 아이오닉 5. 항상 미소가 함께하는 시원한 7월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가벼운 증상을 보이고 있다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현재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격리를 유지한 채 업무를 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아내 질 바이든 여사와 측근들의 양성 판정 보고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LA 카운티의 어제 하루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 수는 6,450명, 사망자는 1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병원 입원 환자 수는 1,32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LA 카운티는 다음 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방역 조치 강화가 재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 사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후 2년 동안 모두 11,500여 건의 증오범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한인 피해는 1,800여 건으로 중국계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올림픽 블루버드와 놀만디 에비뉴에 설치될 코리아타운 게이트웨이 프로젝트 시정부 절차가 최종 마무리됐습니다. 곧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인타운 윌셔와 웨스턴에 위치한 윌턴 극장에 실내 공연이 재개되면서 많은 관람객들이 주말마다 극장을 찾고 있는 가운데 밤새 이어지는 고성과 또 버리고 간 쓰레기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상 고온이 유럽을 덮친 가운데 미국에서도 텍사스 등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50개 주 가운데 28개 주에 대해서 폭염 경보 또는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현재의 기후변화를 비상 상황으로 규정하면서 23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하버드 대학이 1월 6일 연방의사당 폭동이 일어난 가장 큰 동기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꼽혔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중미 권력층 인사 60명을 부정부패 블랙리스트 명단에 올렸습니다. 정치인뿐만 아니라 관료, 판사, 검사 등까지 두루 포함됐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담당 부보좌관이 북한의 해킹 형태에 대해서 국가를 가장해 수익을 추구하는 범죄 집단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북한의 핵 능력에 대비하기 위해서 미국 정보당국과 군당국이 전략사령부에 모여서 특별한 토론회를 개최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미국이 구상하고 있는 반도체 공급망 동맹 칩4에 한국이 참여하는 것과 관련해 중국의 견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국영기업인 페트로차이나가 미국의 LNG 수출업체 쉐니어 에너지와 2050년까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숭이 두창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자 세계보건기구 WHO가 다시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비상사태 선포로 이어질지 관심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동부 돈바스 지역을 넘어서 남부 지역까지 더 넓은 지역을 점령하겠다는 의도를 대놓고 밝히자 미국도 곧바로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한국, 대우, 조선해양협력업체 파업조합원들의 고용 승계와 민형사상 책임에 대한 이견으로 노사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인근 지역 경찰력이 거제로 집결하는 등 공권력 투입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어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근시안적이고 분열적인 정책으로 인해 민생 고통의 주범이 됐다고 비난했습니다. ESPY 엑셀런스 스포츠 대상에서 오타니 쇼헤이 선수가 올해의 남자 선수상을 받았습니다. 여자부에서는 수영의 KT 러데키 선수가 선정됐습니다. LPGA 투어 에비앙 챔피언십 1라운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브룩 핸더슨이 7언더파 단독 선두고 고진영, 리디아고, 전인지가 추격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07.7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도 대체로 맑겠고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 83도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2년 7월 21일 목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잠시 CNN 연결해 보겠습니다. With the president in the Oval Office or indoors whatsoever. They also wear masks aboard Air Force One. Now, we know President Biden, of course, has been out and about far more in recent months, meeting with supporters, greeting them, participating in photo lines. He also, of course, had that foreign trip just last week to Israel and Saudi Arabia. So a lot of potential for the president to meet and come in contact with people. And now, of course, we've learned that President Biden has indeed. 바이든 대통령이 중동 순방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랬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백악관이 오늘 오전 밝혔고, 잠시 뒤 이제 백악관 측은 공식적인 발표와 함께 앞으로의 일정 등에 대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바이든 대통령이 양성 판정,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았다며 현재 매우 가벼운 증상을 보이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격리를 유지한 채 업무를 충실히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도 밝혔는데, 많은 사람들이 걱정 많이 하죠. 나이가 많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차례 코로나 바이러스 접종 마쳤고, 부스터샷도 2차례, 3차, 4차 부스터샷 모두 다 맞은 상태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그러니까 4차례를 모두 다 접종한 상태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아내 질 바이든 여사와 측근들의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판정 여부 보고는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LA 카운티로 다시 넘어오겠습니다. LA 카운티 어제 하루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 수는 6,450명, 사망자 수는 1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입원 환자 수는 1,32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꾸준히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어서 다음 주에 28일로 LA 카운티 보건국은 예고를 해놓고 있죠. 다음 주 28일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돼서 LA 카운티의 방역 수치가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LA 카운티 내에서는 이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재시행됩니다. LA에서 오미크론 변이 BA.5 확산으로 감염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 확진자가 정확히 집계되지 않고 있어서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자가진단기 사용 확대로 인해서 양성 결과가 보고되지 않는 데다가 확진자가 제대로 집계되지 않게 되면 이 보건당국이 대응 정책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입니다. LA타임즈는 어제 현재 LA 카운티 보건당국이 발표하는 일일 확진자 통계에는 자가진단기를 이용한 양성 결과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도했습니다. UC 샌프란시스코의 한 박사는 집에서 테스트기를 이용해 양성 결과가 나올 경우 보건국에 따로 보고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확진자는 공식 집계보다 훨씬 더 많다면서, 때문에 이미 BA.5는 지난 겨울 확산 시기를 능가한 것으로 보이고 감염은 공식 수치가 보여주는 것 그 이상으로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보건국에 따르면 어제 발생한 일일 확진자는 6,450명, 지난 일주일간, 즉 14일부터 20일까지는 LA 카운티에서만 집계된 확진자가 모두 47,115명이었습니다. 하루 평균 6,730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셈입니다. 확진자들을 제대로 집계할 수 없는 원인은 또 있습니다. 증상이 있어도 검사를 제대로 받지 않거나 회사에서는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들만 선별적으로 검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가진단, 검사 회피, 즉 선별검사 등으로 실제적인 감염자 수를 정확히 집계하는 것이 어렵다는 진단입니다. USC 대학 연구진들이 장기간 코로나 바이러스 후유증을 겪는 주민들의 특징을 연구해서 일단 발표했습니다. 연구진들이 공개한 자료는 2020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1년 넘게 8,000명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만든 것입니다. 이 308명의 참가자들이 이 가운데 308명의 참가자들이 코로나에 감염됐고, 이 가운데 4명 중 1명꼴로 후유증을 겪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감염 초기에 겪은 증상과 거의 비슷한 것이 후유증으로 나타난다라고 연구진은 밝히고 있는데, 목 통증과 두통, 탈모, 이렇게 감염 환자들이 수개월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후유증을 겪을 확률이 높다라고 일단은 연구진들은 밝혔습니다. 이렇게 후유증이 특정되고 나타나면 곧 치료제도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빠르면 오는 8월에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백신이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 보급될 전망입니다. 백신 업체 모더나는 늦은 여름이나 이른 가을경에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이 가능한 부스터샷 백신을 전 세계에 공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모더나는 전파력과 면역 회피 능력이 더 큰 것으로 알려진 BA.2.75 일명 켄타우로스 변이도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발표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모더나는 오미크론 변이를 타겟으로 새로운 백신을 개발하고 도입을 준비 중이고 이 백신은 2020년 초에 유행한 코로나 원형과 또 지난해 말부터 유행한 변이 모두의 면역 반응을 도출할 수 있는 2가 백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2가 백신으로 4차 접종을 받은 사람은 현재 유행하고 있는 BA.5 변이에 대한 중화항체 역가가 3차 접종자의 63배가 될 것으로 임상에서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지금 계속 관련된 뉴스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중동 순방을 다녀왔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이야기들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또 어제는 매사추세츠를 다녀왔습니다. 어제 또 만난 사람들 모두 다 검사를 다시 해봐야 되겠죠. 미국의 기후변화를 비상상황으로 규정하고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발표한 상황이었습니다. 어제 매사추세츠주를 방문한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변화는 글자 그대로 미국과 세계에 대한 존재론적 위협이라며 비상상황이고 우리는 대처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3억 달러 규모의 연방재난관리청 자금을 투입해 기후변화 및 고온 현상에 대처할 기간시설 투자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멕시코만 인근 70만 에이커 규모 부지에 풍력 발전 시설을 건설해 친환경 에너지 생산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공개했습니다. 이상고온이 유럽을 덮치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도 텍사스를 중심으로 하는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립기상청은 어제 50개 주 가운데 28개 주에 대해서 폭염 경보와 주의보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한 예보관은 오클라호마와 텍사스, 아칸소, 루이지애나 등 미국의 중남부에서 어제부터 시작해 앞으로 며칠간 최고 기온이 100도를 넘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오클라호마 시티에는 어제 최고 기온이 112도를 기록하면서 더스트볼 시기에 세워졌던 종종 기록을 갈아치우기도 했습니다. 이 더스트볼은 1930년부터 36년까지 미 중부 대평원 지역과 캐나다 평원지대에서 오랜 가뭄으로 흙먼지 폭풍인 더스트볼이 계속돼서 농작물에 심각한 피해를 줬던 시기고 미국 기상관측상 가장 더웠던 때로 여겨지는데 바로 이 기록을 깼다는 것입니다. 텍사스주 오스틴에서는 또 어제 낮 최고 기온이 화씨 100도를 넘겼고 40일 연속 100도 문턱을 돌파하는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상기후, 이상고온 현상 지금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린란드에서 올림픽 경기가 열리는 수영장 규모의 720만 개를 채우고도 남을 만한 양의 빙하가 지난 3일 새 녹아내렸다라는 보고가 왔습니다. CNN에 따르면 며칠간 이어진 이상고온으로 그린란드 북부 빙하가 급속히 녹아내려 바다로 흘러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현재 섭씨 15도의 기온은 평년보다 무려 10도 이상 높은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국립 눈 얼음 데이터 센터에 따르면 그린란드에서는 7월 15일부터 17일 사이 하루 평균 60억 톤의 빙하가 녹아내렸습니다. 이 정도면 웨스트 버지니아주 전체를 채우기에 충분한 수량입니다. 국립 눈 얼음 데이터 센터 수석연구원 테드 스캔보는 지난 40년치 기후 평균으로 봤을 때 지난주는 완전히 비정상이었다며 빙하가 점점 더 빨리 녹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린란드에서 연구를 진행 중인 텍사스 대학의 연구원 사일람은 어제 우리는 티셔츠만 입고 돌아다녔다. 상상도 할 수 없던 꿈에도 생각도 못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만큼 날씨가 현재 덥다라고 그린란드에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2020년 과학자들은 그린란드 빙하가 녹는 걸 막을 수 없게 된 것으로 이미 확인을 했었습니다. 오하이오 주립대 연구팀은 지구온난화를 멈추는 노력으로도 상황을 돌이킬 수 없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기후변화 충격을 연구하는 그린란드 빙핵 프로젝트 연구 캠프는 기후변화 때문에 연구 자체가 좌절될 상황에 놓였다고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코펜하겐의 기후학자 아슬락
그린스테드는 빙하가 녹아 채취한 빙핵 시료를 실어올 비행기가 착륙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만큼 빙하가 많이 녹아내리고 있다라고 CNN과 인터뷰에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린스테드 연구소가 있는 그린란드 지역 기후를 열파라고 표현하면서 이런 고온은 확실히 지구온난화 탓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오픈뱅크가 고객들의 따뜻한 성원에 힘입어 세리토스 지점을 오픈했습니다. 큰 나눔 실천에 앞장서는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맥도날드에서 맛있는 소세지 맥머핀 리드에그 아침 샌드위치 2개를 단돈 5불에 드립니다. 아침 한 끼를 맥도날드에 맡겨보세요. 맥도날드 제공으로 7월 21일 목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남가주주 오늘도 대체로 맑겠고 낮 기온 어제보다 2, 3도가량 떨어져서 대부분 지역이 평년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금요일인 내일도 오늘 같은 날씨 이어지겠고 토요일부터 이번 주말을 지나 다음 주 중에 낮 기온은 예년 기온을 약간 밑돌아서 큰 더위 소식 없이 무난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83도, 밤 최저 기온은 63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85도, 65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99도, 67도, 해안 지역은 72도, 64도로 예상됩니다. 끝으로 한국은 오늘 곳곳에 소나기 내립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 71도, 낮 최고 기온은 84도 예상됩니다. 오늘의 날씨는 맥도날드에서 맛있는 소세지 맥머핀 리드에그 아침 샌드위치 2개를 단돈 5불에 드립니다. 아침 한 끼를 맥도날드에 맡겨보세요. 맥도날드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인 유한양행 뉴 오리진의 미주 총판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러와 시질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세요. 올뉴 기아 스포티지 터보 하이브리드,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새로운 모빌리티 세상을 열어가는 아이오닉5, 이 시대 가장 진화한 전기차, 완전히 새로운 현대 아이오닉5 제공으로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먼저 710번 사우스 선상입니다. 롱비치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 2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다음은 110번 사우스 선상 맨체스터 에비뉴와 만나는 지점 3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210번 이스트 선상에서 2번 사우스와 만나는 지점 첫 번째 레인에는 차량이 개 한 마리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710번 사우스 선상 윌로우 스트리트가 만나는 지점 2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모빌리티 세상을 열어가는 아이오닉5, 이 시대 가장 진화한 전기차, 완전히 새로운 현대 아이오닉5 제공으로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이었습니다. Right as you approach the closure on the east side here, stop and go traffic. This is the name of the game for the last hour or so. This is as you approach. 오늘 210번 이용해서 LA 쪽으로 출근하신 분들 계십니까? 210번, 그러니까 LA 동쪽에서 LA 쪽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210번 프리웨이 이용하신 분 계십니까? 오늘부터 어젯밤부터죠. 정확히 어젯밤부터 얼린데일에서 605번 프리웨이 구간 통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극심한 교통체증이 빚어지고 있는데 이 극심한 교통체증 하필이면 또 사고가 났습니다. 폐쇄된 구간 동쪽 클레어몬트 지역 210번 프리웨이에서 오늘 새벽 대형 교통사고까지 발생해서 210번 프리웨이 서쪽 방면이 심하게 밀리는 현상 오늘 오전에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트럭 3대가 연루된 이번 사고는 새벽 3시 50분쯤 타운 애비뉴 출구 부근에서 일어났고 현재는 모두 수습된 그런 상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부 차선은 여전히 통제된 상태고, 그리고 어제 전해드렸듯이 다음 주 화요일까지, 그러니까 오늘 화요일까지 210번 프리웨이 서쪽 방면은 교량 보수 공사로 인해서 폐쇄됩니다.
한인타운에 위치한 윌셔와 웨스턴의 윌턴 극장의 실내 공연이 재개됐죠. 이럴따라 관람객들로 인해서 밤새 이어지는 고성, 또 버리고 간 쓰레기들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윌셔와 웨스턴 코너에 위치한 한인타운 명물 윌턴 극장 앞에 장사질을 치고 있는 관람객이 긴 줄은 한인타운 주민들에게는 익숙하고 정겹기까지 한 풍경입니다. 1931년에 지어진 유서 깊은 건물로 굵직굵직한 스타들의 콘서트가 열리고 대선에 출마했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유세 현장으로 찾은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극장 건물을 빙 둘러가며 장사를 친 관람객들이 극장 주변에 거주하는 한인들에게는 의외의 두통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장시간 극장 앞에 앉아 대기하면서 관람객이 음주를 하면서 깨진 술병을 방치하는가 하면 관람객들이 버리는 쓰레기가 주변에 그대로 널브러져 있는 경우가 적지 않아 인근 고층 콘도와 아파트 건물에 거주하는 한인들에게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방역이 풀리면서 윌턴 극장에서의 공연도 최근 재개되어 있는 가운데 지난 주말에는 극장에서 K-POP 그룹의 콘서트가 열리면서 극장 앞에 진을 친 관람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가 주변 한인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가뜩이나 노숙자들로 타운 내 미관이 해치고 있는 상황인데 윌턴 극장 앞 장사진을 친 입장객들이 장시간 대기하는 동안 음식물을 먹은 후 쓰레기를 치우지 않으면서 타운 미화가 이루어지기 힘들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극장 주변에서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는 젊은 층 관람객들로 위생뿐 아니라 치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인근 주민들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윌턴 극장 측은 입장객들 관리에 소홀하다는 주민들의 불만과 관련해 라디오 서울과의 전화통화에서 입장객 관리에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입장객들로 인해 야기되는 쓰레기도 잘 정리하고 있다는 간단한 입장 표명으로 그쳤습니다. 윌턴 극장이 입주해 있는 건물을 관리하는 윌턴 센터 측은 극장 입장객들로 야기되는 문제는 일체 극장 측 소관이라 윌턴 센터 측이 왈가왈부할 사항은 아니라면서도 윌턴 극장의 역사가 워낙 깊고 주변에 세워진 고층 콘도나 아파트보다 훨씬 오래전에 타운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공연 직후 쌓여있는 쓰레기는 인근 주민들은 물론 이른 아침에 타운으로 출근하는 한인에게는 큰 불편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타운 복판에 거주하는 한인 여성 김 씨입니다. 사실 그 쓰레기 때문에 생활하기가 힘들어요. 그 쓰레기통이 넘치는데도 제대로 비워지지도 않고. 근데 이렇게 세금을 많이 내는데 그 돈으로 이런 거에 투자해야 되는지 정말 뭐 하는지 모르겠네요. 한인타운에서 직장을 다니는 이 씨는 출퇴근길에 쌓이는 쓰레기로 인해 활기찬 하루를 보내기 힘들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난 한 1년 동안 출퇴근길에 거리가 깨끗한 적이 없어서 심지어는 쓰레기가 제대로 청소되지 않다 보니까 파리도 꼬이고 점심 먹으러 나갈 때도 쓰레기 때문에 한인타운 곳곳에 노숙자들이 텐트촌을 꾸리고 길거리 곳곳에 노점상들로 처리되지 않은 쓰레기가 넘쳐나고 있어 타운 쓰레기 문제가 주민들에게는 커다란 골칫거리로 자리 잡은 가운데 타운의 대표적인 랜드마크인 윌턴 극장 측의 소홀한 주변 관리는 이웃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할 뿐 아니라 타운 랜드마크라는 극장 이미지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한인 스몰 비즈니스 업주는 25,000달러의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신청 마감일은 7월 26일까지입니다. 지난해에도 200만 달러 지원금을 제공했던 전국 아시아 태평양계 상공회의소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타격을 입은 아시아계 스몰 비즈니스 업소 100곳에 총 200만 달러의 그랜트를 전달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테크 기업 메타의 지원으로 가능했다는 설명입니다. 신규 그랜트 수혜 대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 아시아 태평양계 스몰 비즈니스 업주입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창업한 업소 40곳에는 $10,000가, 그 이전에 비즈니스를 시작한 60곳에는 25,000달러 현금이 지원됩니다. 신청 자격은 아시아 태평양계가 51%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미국 내에서 운영 중인 업체며 영리 목적으로 현재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 창업 시기가 2020년 1월 1일 이전인 곳은 2019, 20, 21년 각각의 연 매출이 최소 10만 달러는 돼야 합니다. LA 한인타운의 대표 랜드마크가 될 코리아타운 게이트 프로젝트의 시정부 절차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되면서 공사 진행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이 올림픽 게이트웨이로도 불리우는 이 프로젝트는 올림픽 블루바드와 놀만디 애비뉴 교차로의 다울정 옆에 아치형 게이트를 세우고
한인타운으로 통하는 상징적인 통로이자 랜드마크로 삼는 프로젝트입니다. 최근에 이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비영리 단체의 LANI가 LA 시설공학부로부터 또 시정부와 LANI의 계약이 체결됐다는 통지를 받았다고 밝힌 것입니다. 계약에 대한 시장 서명까지 마무리됐다는 의미로서 이것은 시장실 관계를 통해서도 확인된 사안입니다. 앞서 시의회에서 통과됐던 사안이 코로나 사태 등으로 지연되다가 2년여 만에 이뤄진 것입니다. 이번에 계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이제 LANI 측에서 공사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예산 확보와 시의회 통과, 계약 체결, 또 시장 승인까지 가장 힘든 부분은 모두 끝난 것으로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요새 사건 사고가 LA에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사건 사고 몇 가지 정리 좀 해드리겠습니다. 어제 헐리우드에서 시작된 추격전이 행콕팍을 거쳐 한인타운에서 끝이 났는데 용의자는 잡지 못했습니다. LAPD에 따르면 추격전은 헐리우드 블루버드와 브론슨 애비뉴에서 시작됐고 한인타운 3가와 벤네스 애비뉴에서 RV 차량을 세게 들이받으면서 마무리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추돌 사고를 일으킨 후에 용의자는 차에서 내려 웨스트민스터 애비뉴 쪽으로 도주했는데 결국 경찰은 잡지 못했습니다. 벤츄라 블루버드 셜먼 옥스의 웰스파고 은행 주차장에서 은행 강도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괴한이 손에 총을 들고 돈을 찾아서 들고 나오던 피해자 얼굴을 겨누며 위협했고 $10,000의 현금을 갈당한 뒤 도주했습니다. LAPD가 웰스파고 은행 주차장 CCTV를 확인한 결과 무장강도 차량이 윌리엄을 상대로 20여 분간 주차장에 머물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윌리엄은 $10,000를 찾기 위해서 피해자 윌리엄은 $10,000를 찾기 위해서 은행에 한 40분 정도 머물러 있었는데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은행을 떠나 밖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걸 봤는데 강도범이 그중 한 명인지 모르겠다라고 피해자는 말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 아버지 존은 고객들 안전을 지키기 위한 웰스파고 측의 대비가 소홀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은행 입구에 시큐리티 가드가 있지만 그 사람은 그저 도어맨에 불과하다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LAPD는 이번 강도 사건이 운전자와 강도범 2명이 함께 계획한 것으로 파악하고 추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포트 비치의 대형 쇼핑몰에서도 또 떼강도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남성 7명이 패션 아일랜드 쇼핑몰 내 뉴먼 마커스에 들어가서 물건을 강탈한 뒤 도주한 것입니다. 이후 용의자들은 차량 2대 나눠 타 현장을 벗어났는데 추격전 끝에 웨스트민스터 지역 405번 프리웨이와 볼사치칼 로드 인근에서 용의자 4명이 차량에서 내려 도주했지만 경찰에게 모두 체포됐습니다. LA 카운티가 노인과 장애인 전담 부서를 신설했습니다. LA 카운티는 어제 한인타운에 위치한 LA 카운티 청사 빌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인을 비롯한 장애국, 즉 AD 출범을 알렸습니다. 이 노인과 장애인 관련 업무를 전담하게 될 AD 부서는 그 산하에 14개 지역 커뮤니티 시니어 센터를 통해서 대면 지원과 음식 제공, 또 성인을 비롯한 뉴스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 온라인을 통한 노인 지원을 제공하고 장애 관련 정보와 연락망 운영, 또 노인 학대 신고 핫라인 운영도 맡게 됩니다. 이 AD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고 AD는 해체된 LA 카운티 인력개발 노인 커뮤니티 서비스국에서 포괄적으로 맡고 있던 업무를 분산시키면서 별도의 부서로 이번에 개설된 것입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건강보험료가 내년에 6% 인상됩니다. 2019년 이후 최대 인상폭입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연방정부의 추가 지원이 불투명한 가운데 내년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평균 인상폭 10%보다는 낮은 6%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연방정부가 지난해 3월에 통과시킨 3차 경기 부양법 패키지에 따라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월 $10의 건강보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연소득이 연방 빈곤선 150% 미만, 4인 가족 39,750달러 미만입니다. 그러면 실버 플랜이 무료이며 연방 빈곤선 400%를 초과하는 개인 및 가족의 소득은 8.5%만, 소득의 8.5%만 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법이 올해 말에 종료되면서 보험료 인상이 현실화될 전망입니다. 제시카 알트만 커버드 캘리포니아 사무총장은 거래소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보험료를 전국 평균보다 낮은 선에서 유지함으로써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계속해서 보험을 유지하고 새로운 상품 선택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캘리포니아는 현재 서류 미비자들에게 모두 무료 건강보험을 제공하고 있는 중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사태 이후 미 전국적으로 아시안을 대상으로 한 증오범죄가 급증했고 이 가운데 한인이 두 번째로 피해를 많이 당했습니다. 2020년 3월 19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전국적으로 모두 11,467건의 아시안 상대의 증오 사건이 신고됐습니다. 참고로 증오 사건 중에 상해나 재산 손실 피해가 초래됐거나 폭력 위협이 있었을 경우에는 증오 범죄가 됩니다. 신고 인종별로 중국계가 43%로 가장 많았고 한인은 16%로 두 번째였습니다. 유형별로는 괴롭힘이 가장 많았으며 거의 대부분이 언어적인 괴롭힘으로 피해자에게 칭챙총 같은 아시안 비하나 또는 혐오 발언, 다양한 형태의 비방이나 욕설 등을 당했습니다. 올 상반기 LA에서 교통사고가 전반적으로 감소했지만 사상자가 나온 교통사고는 증가했습니다. LAPD에 따르면 올 1월부터 7월 9일까지 LA에서 8,538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는 16%가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상자가 발생한 대형 교통사고는 더 많았습니다. 806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8.5%가 많은 숫자였습니다. 팬데믹 이후 전반적으로 과속과 난폭운전이 더 많아지면서 교통사고 사상자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 뺑소니 사건도 많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LA에서 전체적으로 심각한 부상을 초래한 뺑소니 사건은 141건에서 169건으로 19.9%, 사망자가 발생한 뺑소니 사건은 34건에서 44건으로 29.4%가 각각 많아졌습니다. 국제항공사 대한항공에 이어서 아시아나항공사도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국제항공사들이 최근 코로나 확산세가 나타나면서 항공 수요 위축 가능성이 제기되자 발빠르게 대응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어제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올해까지 3년 연속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연장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마일리지 사용이 어려웠던 현실을 감안한 조치로서 올해 말로 소멸 예정이던 마일리지를 내년 12월 31일까지 1년 더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앞서 대한항공도 마일리지 연장 방침을 지난 5월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2020년과 21년도에 만료 예정이었다가 두 차례 연장된 마일리지에 더해서 추가로 6개월 연장 혜택을 부여합니다. 즉 2023년 6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또 올해 만료 예정인 201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립된 마일리지 유효기간도 2023년 말까지 1년 더 연장됐습니다. 기아자동차가 미국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180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기아 미국 판매법인은 이와 같은 기부 실적을 달성했다라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윤승규 기아 북미 권역본부 및 미국 판매법인 본부장은 어려운 학생들에게 더 많은 젊은 학생들에게 더 많은 기회의 문을 열어준다고 믿고 있다며 재능 학생들에게 재정적인 지원과 그리고 영감을 주게 돼 매우 기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이름을 변경한 PCB뱅크도 어제 지난 13일 제5회 장학금 수여식을 줌 미팅을 통해 진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25명의 학생들이 선발돼서 각 3,000달러씩 모두 75,000달러의 장학금을 받은 것입니다. 헨리 김 행장은 올해도 자신의 꿈을 키워가는 학생들에게 PCB뱅크가 장학금을 수여할 수 있게 돼서 매우 기뻤다며 학업이 끝나면 각자의 재능을 사회에 꼭 기부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너츠베리 팜이 지난 주말에 10대들의 패싸움이 벌어져서 잠시 폐쇄되기도 했었죠. 그래서 너츠베리 팜이 입장 규정을 바꿉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너츠베리 팜을 방문하는 17세 이하 입장객들은 21세 이상의 보호자가 꼭 함께 해야 합니다. 새로운 규정은 추후 통보가 있을 때까지 매 주말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인 유한양행, 뉴 오리진의 미주 총판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세요. 올류, 기아 스포티지, 터보 하이브리드,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유가가 개솔린 재고가 크게 늘었다는 소식이 하락했습니다.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전날보다 1.96달러 하락한 배럴당 102.26달러에 거래를 마치기도 했습니다. 유가는 4거래일 만에 하락했습니다. 8월물은 이날이 만기였고 이후 근월물이 되는 9월물 가격은 86센트 하락한 배럴당 99.88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미국 정부가 러시아의 에너지 분야를 압박하고자 동맹을 동원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원유 가격 상한제 도입을 앞두고 러시아와 미국 두 나라 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자국이 수출하는 원유 가격에 상한이 부과되면 각 상황에 따라 수출 자제를 중단할 수 있다고도 경고한 것입니다. 알렉산드로 노바크 러시아 부총리는 어제 그들이 말하는 가격, 즉 서방이 러시아 원유에 부과하는 상한 가격이 석유를 생산하는 비용보다 낮다면 러시아는 그 석유의 세계 시장 공급을 보장하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월리 아데에모 미국 재무부 부장관은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를 12월까지 도입하려 한다라고 맞받아쳤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아데에모 부장관은 유럽연합이 연말 시행하는 러시아산 석유 관련 제재에 맞춰서 가격 상한제가 시행되길 바란다라고도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가 시행되면 세계 에너지 가격은 하락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는 러시아의 수입원을 줄이고 국제 유가를 끌어내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주요 7개국 G7은 지난달 정상회의에서 추진에 합의했고 한국 정부의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도 동참을 요청했으며 추 부총리는 참여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편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견제 속에 원유 수출량은 준 상태지만 국제 유가가 치솟는 바람에 러시아 산하의 원유 매출액은 오히려 증가한 상태입니다. 캘리포니아주 공무원 연금이 13년 만에 처음으로 연간 기준 투자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캘퍼스는 홈페이지에 올해 6월 말에 끝난 2022 회계년도 자산 운영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연간 투자 수익률이 마이너스 6.1%로 세계 금융위기 여파가 있었던 2009년 이후 13년 만에 손살을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통적인 다각화 전략이 예상보다 덜 효과적이었다고 밝힌 니콜 최고 투자 책임자는 상장 주식과 채권이 동반 하락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방노동부가 오늘 아침 지난주 7월 10일부터 16일까지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5만 1,000건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전주보다 7,000건이 늘어서 3주 연속 증가세를 이어간 것입니다.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는 138만 건으로 직전주보다 5만 1,000건이 늘어나 작년 11월 이후 최대 폭의 증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아침 발표는 미국의 노동시장이 약해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또한 미국의 주요 기업들이 고용을 축소하거나 일자리를 줄이겠다고 잇따라 발표한 직후에 나온 결과로 해석됩니다. 최근에 구글과 애플, 메타 플랫폼,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 기업들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을 고려해서 신규 채용을 줄이겠다는 뜻을 밝혔고 경기에 민감한 업종에서는 기존 인력을 감축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기준 주택 매매 건수가 2년여 만에 최저 수준으로 일단 내려갔습니다. 주택 가격은 내려가지 않았는데 일단 매매 건수가 2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내려갔습니다. 금리 인상 여파가 이제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KBS입니다. 뉴욕시 맨하튼 북동쪽에 자리 잡은 이 아파트는 220만 달러, 우리 돈 28억 원 가량의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시장에 나온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사려는 사람이 없어 최근 20만 달러를 낮췄습니다. So we've had this property on the market for roughly about 30 days. We haven't had any offers yet. So we want to list the apartment for rent. If we get it rented for $10,000, great.
지난달 뉴욕시 맨하탄에서 체결된 기존 주택 매매 계약 건수는 1,099건으로 추산됩니다. 한 달 전인 5월에 비해 17%가 줄었고 1년 전보다는 35%가 줄었습니다. 미국 전체로 봐도 기존 주택 매매 건수는 한 달 전보다 5.4%가 감소했고 1년 전에 비해선 14% 감소했습니다. 2020년 6월 이후 최저치인데다가 5달 연속 감소세입니다. 연방준비제도의 공격적 금리 인상으로 대출 금리가 치솟고 있는 데다가 경기가 안 좋아질 거라는 전망이 강해지면서 수요자들이 주택 매수 시기를 미루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미국의 30년 고정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는 현재 6%에 육박해 올 초 대비 2배 가까이 뛰어올랐습니다. 아직 집값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렇게 수요가 계속 준다면 집값이 떨어지는 건 시간 문제일 수 있습니다. I'm seeing so many price cuts in the market these days, and the sales data is always lagging for 2 to 3 months, right? So that's why we're not seeing that right now. So in upcoming months or 2 or even 3, I think that we will see either plateau or going down of the prices. 주택 수요 감소 영향으로 미국의 지난주 주택담보대출 신청 건수도 2000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강력한 긴축 약발이 주식시장에 이어 부동산 시장에서도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 전문가 출연한 임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어제 ESPI 엑셀런스 스포츠 대상 올해의 남녀 선수가 발표가 됐죠. LA 엔젤스의 오타니 쇼헤이 선수가 남자 부분에서 올해의 남자 선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자부에서는 KT 러데키 선수가 수영 선수입니다. KT 러데키 선수가 도쿄 수영 여자부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2개를 따는 게 인정받아 올해의 여자 선수로 선정됐습니다. LPGA 우승 소식을 전해줬던 전인지가 오늘 개막한 에비앙 챔피언십에서도 우승에 도전하고 있는 가운데 다음 달에는 커리어 그랜드 슬램도 노리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4일 내내 선두를 지킨 와이어 투 와이어의 완벽한 우승, 그리고 21언더파 LPGA 메이저 대회 최저 타수 신기록. 6년 전 전인지가 박성현과 유소연의 추격을 따돌리고 바로 이 대회에서 썼던 새로운 골프 역사입니다. 반드시 넣어야만 기록을 작성할 수 있었던 마지막 파퍼팅 순간은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그때 그 부담감 또 느낌이 아직까지도 생생히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억들이 사실 KPMG 대회에서 마지막 날 마지막 골퍼팅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됐었거든요. 3주 휴식으로 체력을 비축한 전인지는 이번 대회에선 메이저 2연승을, 다음 달 AIG 여자 오픈에서는 자신의 오랜 꿈인 커리어 그랜드 슬램을 노립니다. 2022년 7월 21일 목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인 유한양행 뉴 오리진의 미주 총판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다필라와 시젤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세요. 올뉴 기아 스포티지 터보 하이브리드,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